안녕하세요, 스무디언 여러분. 반갑습니다. 박현우입니다. 오랜만에, 2달 만에 유튜브로 인사드리네요. 네, 오늘은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이유, 우리가 화가 나게 되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상대가 내 규칙을 안 지킨다. 내가 상대방한테 해준 게 많은데 상대는 보답을 안 한다. 그죠? 내가 상대한테 당연하게 요 정도 기대치가 있는데 자꾸 기대치에 못 미친다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왜 이렇게 새치기를 해? 왜 이렇게 지각해? 팀장님 입장에서 네, 자꾸 부하 직원이 자꾸 지각한다든지 아니면 회의에 늦게 와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그런데 오늘은 그런 거 다 제치고 네, 상대방이 뭔가 오해한 채로 나의 자존심을 공격할 때, 그럴 때 진짜 제가 심리학 책 많이 읽어서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고, 아, 내가 지금 이 말 듣고 화가 나 있구나. 아, 이거 내가 이럴 때 화를 내는구나라고 이게 진정하려고 해도 불가능할 정도로 자존심이 긁혀지는 상태가, 그런 사건이 가끔 있습니다.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. 심지어 상대한테 그거를 말할 경우, 야, 너 발끈하는 거야? 너 열폭하는 거야? 하면서 뭔가 그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기도 하죠. 그러니까 자기가 자존심을 긁는 소리를 해놓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. 너 틀린 말도 아니잖아. 네, 이렇게 말하면은 대화가 안 되죠.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분노를 꼭 참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분노는 참을수록 오히려 안 좋습니다. 분노를 참게 되면 자꾸 욕지기가 치밀어 올라서 막 헛구역질이 나거나 변비가 심해지거나 아니면 신경성 위염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. 위염. 그러니까 신체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. 분노를 참을 경우.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를 상대방한테 잘 표현해야 돼요. 그것도 막 욕짓거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물건을 막 던진다든지 그런 이상 증세를 보이면 안 되겠죠. 절대 안 되겠죠. 그래서 마지막에는 나 전달법이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려고 해요. 감정을 표현할 때, 화났다는 것을 말할 때, 야, 너가 그 말에서 화났어. 너가 나한테 배 나왔다고 말해서 화났어. 나 살쪘다고 너가 말해서 화났어. 라고 남 탓하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, 나는 외모에 대한 좀 그런 게 있는데 너가 나보고 살쪘다고 말해서 나는 거기서 서운한 감정을 느꼈어. 라고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고 상대방도 확실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그 행동을 안 하게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야, 너가 그 말에서 화났어 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실수를 했는데도 기분이 아직도, 그러니까 나는 기분이 안 풀리고 상대방도 기분이 약간 나빠져서 더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. 물론 뭐 솔직히 말하면 시비는 상대가 걸었지만, 그러니까 나 전달법, 나 그 말 들어서 상처받았어, 서운해 라고 말하는 거,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. 네, 근데 물론 솔직히 이 화가 날 때요, 화가 날 때 나 사실 서운했어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또 자존심이 상해요. 자존심이 저도 센 편이거든요. 제가 인정합니다, 스스로. 자존심이 센 사람은 화를 내야 됩니다, 불같이.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안 해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. 이번에 한번 스토리 하나 들려드릴게요. 엄마랑 있었던 일인데, 이게 참 엄마랑 화해는 했습니다. 근데 엄마가 저보고 헬스 좀 다녀라라고 해서 헬스를 다니게 됐어요. 제가 조울증에 약을 먹는데 원래 2년 전에는 72kg 정도 나갔습니다.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배가 너무 많이 나와요. 네, 원래 이렇게 배가 안 나왔는데 94kg까지 제가 살이 쪘어요. 헬스 다녀라. 엄마가 그랬는데
그러다가 엄마가 야 PT 받아. 내가 PT 비싸잖아. 퍼스널 트레이닝 PT 비싸잖아. 내가 10회권 50만 원 끊어줄게. 헬스 좀 다녀라. 라고 이렇게 독려한 거예요. 헬스 다니라고. 살쪘으니까. 그런데 그때 엄마가 한 말이 와, 엄마도 사과를 했는데 야, 네가 대학 들어간 거 빼고는 엄마 아빠한테 보여준 성과가 없잖아. 이번에 헬스 PT로 성과를 보여줘. 이렇게 말한 거예요, 엄마가 저한테.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짜 심지어 그 말을 한 번은 참았어요. 한 번은 그냥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은 화를 내는구나라고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줌 아웃 밖으로 나와서 박현우 너는 엄마 아빠한테 성과를 보여야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자존심 상해하는구나라고 알아차렸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넘어갔어요, 제가. 그래, 엄마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. 내가 다른 걸로 성과로 보여주면 되지 뭐. 내가 보여주면 되지 뭐. 이거 갖고 화내야 돼? 라고 했어요. 근데 한 번 더 빵 들어오니까 폐부가 막 가격되니까 그날은 또 바로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날 즉시는 화를 못 냈어요. 원래 화를 안 내는 연습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. 심리학 책, 심리학 유튜브 보면서 나 화 좀 안 내봐야겠다. 좀 부드럽게 사람을 대해봐야겠다라고 스스로를 되뇌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또 알아차림, 그다음에 감정을 환기하기, 다른 것 긍정적인 감정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. 내가 대학 들어간 거 말고 보여준 성과가 없다고? 나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과고 가시적이고 확실한 성과가 없어도 과정 안에 있고 좀 청년이잖아요. 청년이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? 청년이 결과가 꼭 있어야 돼요. 지금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 언젠가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게다가 제가 이거 엄마 아빠한테 한 말은 아니지만 솔직히 엄마 아빠가 이 유튜브 안 볼 거라는 생각에 말하는 거예요. 솔직히 부모가 자식한테 뭐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. 내가 너한테 학원비 투자했으니까 대학 합격증 성과 보여줘야 된다.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게 좋은 양육관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까지 밀려오니까 게다가 저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요. 저는 글을 쓰고 있거든요. 근데 엄마 아빠는 제가 글 쓰는 거를 뭐 하는 짓이냐라고 깎아내려서 평가해요.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노동자였고 월급 벌었고 저축하는 라이프를 살았기 때문에 그 라이프로만 사람을 투사합니다. 근데 얘는 뭐 일 똑바로 안 하고 자꾸 글 쓰고 앉아 있네. 제가 일하는 시간을 많이 줄이고 봉급도 줄이고 글 쓰는 거에 좀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, 지금.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성과가 없는 건데 나는 글 쓴 양이라든지 하루에 2,000자 이상 씁니다, 요즘에. 그다음에 뭐 글을 옛날에는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글자도 안 나왔는데 이제는 주르륵 내가 쓰고 싶은 거 좀 써 내려지는 느낌이 들어요. 제 페이스북 그다음에 제 유튜브 게시글 계속 글을 올릴 때 제 글이 뭔가 퀄리티가 향상되는 걸 스스로 느낍니다. 그러니까 나는 약간 자축하듯이 나는 성과가 향상되고 있고 정진하고 있어라고 느끼는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저 새끼 뭐 하는 거야? 노트북에 들고 아무거나 하고 막 글 쓰고 앉아 있고 성과도 없고 살도 찌고 있고 그다음에 나가서 일도 안 하고 있고 똑바로 그렇게 본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오해도 있고 나는 하는 게 있는데 하는 게 없다고 인식하고 있고 오해도 있고 자존심도 건드리니까 확 분노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. 식탁에다가 편지를 이렇게 써놓고 편지 내용은 제가 안 말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여행 좀 다녀오겠다라고 약간 무슨 뭐 잠시 떠나 있다 오겠습니다라고 말해버렸어요.
그랬더니 엄마가 막, 와, 다음날 전화 와가지고 너무 미안하다고 막 자기 막 눈에 피눈물 난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약간 뭉클했습니다. 그렇게 화해했어요. 화해. 그러니까 이게 자 여기서 이제 딱 정리하겠습니다. 분노를 통제하는 두 단계는 첫 번째는 알아차림입니다. 알아차림. 아 내가 지금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분노하고 있구나. 그리고 분노하게 되는 상황이 뭐 때문이지? 내 자존심이 깎아내려졌어. 자존심이 건드려졌어. 그다음에 뭔가 엄마 아빠의 인식과 나의 인식의 차이, 오해가 있어. 그럴 때 내가 화나는구나. 그잖아요. 엄마 아빠가 말하는 인식과 나의 판단이 일치하면 쉽게 말하면 너 살쪘어라고 말하면 그거는 맞는 말이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을 거예요. 너 살도 많이 쪘으니까 헬스해라.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그 틀린 말까지는 아니잖아. 자존심은 상하지만 맞는 말이니까. 그런데 성과가 아예 없다. 그러면 뭔가 억울해. 이 성과가 있거든. 게다가 자존심도 상하고.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왜 화가 나는지를 약간 알아차림. 줌 아웃해서 알아차림. 네, 그 다음에 만약에 참아지면요. 그러니까 감정을 환기해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넘어가면 그 얘기는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뭐 야구 좋아하는 야구 팀 응원하고 아니면 뭐 친구랑 나가서 술 먹고 하면은 상관없는데 계속 막 3시간 넘게 감정이 남아서 자꾸 반추하게 되면요. 곱씹게 되면요. 그때는 반드시 그 분노의 감정을 표출해야 되는데 막 화를 막 내면 안 되고요. 네. 나 그런 말 들어서 상처받았어 라고 서운했어 라고 나 전달법. 그러니까 엄마가 그 말 하니까 그러잖아 라고 엄마 탓하는 게 아니라 물론 사실은 결국은 엄마가 그런 말 했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 그런 말 들어서 상처받았어 라고 내 감정을 표현하기. 요게 두 단계입니다. 알아차림, 그 다음에 내 감정 전달하기. 그죠? 이거를 진짜 이게 훈련을 해야 돼요. 거의 뇌 신경회로가 배선이 바뀌는 수준입니다. 아, 정말 너무 인상 깊은 경험이어서 그렇다고 제가 분노를 막 잘 조절하지도 못합니다. 제가 그래서 분노를 조절하는 그 심리학 관련된 영상을 많이 찍어서 그다음에 그거 관련된 책 저서도 쓰고 싶어요. 그렇게 저도 심리학 관련된 작가가 되고 싶고 제 솔직히 말하면 마음 같으면 이제 미래에는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 석사 박사도 밟아서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을 따서 이렇게 유튜브로 전화 상담이나 문서 상담을 하는 비즈니스. 그래서 분노를 해결 못 하시는 분을 도와주는 일, 이런 것까지도 약간 구상이 되더라고요. 제가 하는 일 보태서 부업으로. 그래서 우리 전부 다 왜 화나게 되는지,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, 그 다음에 감정을 잘 조절하는 그런 아름다운 지성인이 됩시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오랜만에 유튜브 했는데 바로 14분짜리 찍었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.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빠잉.